자유로운 의사결정, 심실상실 다 법원 용어예요. 근데 사고 경위만 보고 판사가 딱딱 내릴까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울증 진료를 안 보셨으면 의학적인 소견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지 무조건 심실상실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추락사 하신 분들은 첫 번째 유가족 진술 제대로 하시고 경찰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서 서류를 다 받으셔야죠. 우리가 보험약관을 보면 국민건강공단, 경찰서, 관공서에 대한 회사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생존에 보험금 청구하신 분들 이거 거절해요 안 해요? 거절하잖아요. 공단 내용 거절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존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병원도 다니고 뭐도 하고 진술도 받고 문답도 해서 어디 병원 갔는지도 밝혀내고 하잖아요. 죽었는데 공단 내역 거절하면 보험사가 심사할까요? 못하죠. 안 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민원을 넣든 나발이든 분쟁 금액이 몇 억대인데 이거 죄송해요. 그럼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럼 요거만 갖고 심사해볼게요. 이럴까요? 안 해요. 공단 가져와라. 경찰서 내역 가져와라. 다 그렇게 해서 봐요. 그리고 민원 넣으면 금감원에서 이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요. 사망권은 해주라고 해요. 금감원에서 명백하게 해주라고 해요. 그러면 보험사가 볼 걸 내가 먼저 봐야죠. 내가 본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어떻게 방어할지는 얘기를 해야죠. 왜 제가 방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저들이 뭘 알고 있는지는 알아야 그렇죠. 계약을 하죠. 제가 왜 방어라는 얘기를 쓰냐면 보험회사가 자살한 건에 대해서는 그냥 부지급. 부지급이잖아요. 부지급을 부지급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급일 수도 있겠다가 아니에요. 자살 이퀄 면책이라니까요. 담당자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일반 사망, 2년이 지난 자살도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려고 하는 판국에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청구하면 보험사가 네 하고 드리겠냐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유가족분들 혼자 할 게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글들 보고 설계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본다? 아니요. 완전히 안 주고 닫혀 있어요. 보상의 문은 닫혀 있고 그걸 전문가를 통해서 막 부셔서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다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별개로 좀 보셔야 돼요. 손해보험은 과거에 고의적 자해를 아예 면책으로 해놓은 약관도 있어요. 지금이야 심실상실,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놨다가 단서로 심실상실,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행한 것들은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사하는 척 하겠죠. 근데 과거에 그 약관에 없는 거 그냥 고의적 자해 끝이에요. 그러면 면책이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도 안 되는 거죠. 손해보험은. 그런 것들이 또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일반 사망보험금은 2년이 지난 자살은 보상을 하겠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무효화시켜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해사망 특약에는요, 2년이 지난 자살은 보상을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일반 사망보험금, 2년 지난 사망보험금은 분쟁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뭐가 분쟁이 되겠어요? 재해사망보험금이 분쟁이 되겠죠. 그럼 재해사망보험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약관은 적어도 보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사망보험금이 2년이 안 된 경우라면 그러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생명보험에서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 어떠한 형태의 자살이라도 심실상실에 대한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 그럼 입증이라는 게 진짜 이 사람 심실상실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경우였어 법원 판사라고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정도, 입증해낼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셔야 되고 이 케이스는 보험 분쟁 플러스 소송까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런 사례들이나 법원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최근에 법원의 보상 기준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자살을 돈을 주는 걸로 판정을 해버리면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자살을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법원 판사분들이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법원 판사분들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이고 지금 공황장애, 불면증, 그 우울증 환자들이 1000만이 넘어요. 그런 정도에서 자살이 일어나는 거면 판사분들이 이제는 조금 소비자 편 쪽으로 돌아서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신경정신과 쪽의 치료가 좀 많이 대중화되는 것도 좀 그런 것도 한몫할 수 있죠. 그런 치료력이 입증이 될수록 심실상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분쟁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가 있다. 저도 손해사정사라 소송 안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소송에 대한 엄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돈 때문에 분쟁을 하진 않아요. 피보험자의 목숨값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나한테 피보험자가 마지막으로 준 숙제야. 이거 목숨값이야. 이걸 받아야 내가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그 죄책감에 시달리세요. 그래서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좀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하시면서 청구 전략과 분쟁에 대한 대응에 대한 수립을 좀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계사분들도 사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얘기를 하기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자살이라든가 추락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고객의 가족이나 고객이 사망을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전문가니까 먼저 가서 고객한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이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 벌어진 사건을 최대한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고객분들한테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이 건을 제가 만약에 보험사 직원이라면 나는 당신한테 돈을 안 주는 걸로 설득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당신 편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똑같은 동일한 건을 보험사 편이라고 하면 보험금 지급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할 수 있다. 하나의 청구권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사망은 더 고액건에 더 예민하고 보험사 입장은 이미 중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끌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상 실무를 또 아는 사람이 해야만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유념하셔서 반드시 좀 전문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분명히 꼭 알아야 될 아셔야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